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최영훈의 만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부드럽고 천천히 여유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조간신문의 칼럼들, 빼어난 칼럼들, 그 메시지를 제가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에센스를 전달하고 좋은 시들 또 읽고 좋은 글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집필로 있는 자해일보, 이 박석은 이분도 시인인데 이 선관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요질한 시인,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를 했죠. 그 시 엄마걱정이라는 참 애절한 유년기 때 이 참 간절하게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다 눈물로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져 울던 기영도 시인 본인 자전적인 시 같습니다. 그 시를 소개했네요. 이 시는 1960년생인데 29에 요절을 했습니다. 시집을 아마 한 권 남긴 것 같습니다. 이 시 엄마걱정이라는 시도 읽어보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쉬든지 오래. 나는 잔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관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인의 윗목. 이 참 감각적인 표현들이 이 기영도 시인의 정말 빼어난 언어 다루는 솜씨를 느끼게 합니다. 해가 시들었다고 하네요. 해가 진 게 아니라 저가 엿엿 해가 지는 걸 해가 시들었다 라고 쓰고 있고요. 자신이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찬밥처럼 식어버려 참 딱딱하게 힘이 없게 되어버린 도시락에 담긴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자신은 엄마를 연상하는 배춧잎 같은 발소리. 참 그 마지막 그 시절 내 윤인의 윗목, 아랫목이 아닙니다. 아랫목은 따뜻한데 쓸쓸하고 참 스산했던 자신의 윤인을 되돌아보는 버릇입니다. 그 밑에 기영도 시인이 제일 창중합니다. 기영도 시인은 1989년 연세 졸업하고 문화부 기자도 재단 중에 심야극장 파우더극장입니다. 파우더공원 옆에 있는 파우더극장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되는데 손에는 소주 한 병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다른 시 빈집, 이 시도 참 제가 살고 있는 그 송파역 유리창에 이 시가 적혀있다가 지금은 없어졌더군요. 빈집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뜨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참 기영도 시인의 절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도 톱도운 방식의 철석인데 윤과 안의 단일화 남아있다고 합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는 반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 일면사설은 아까 말한 여론조사 조작,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 TBS, 김우준特보가 있는 방송하는 앵커로 온갖 혹성명령을 하고 있는 그 방송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아주 질타하고 정권 교체 후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히 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 푸틴 도발의 큰 모습은 미국 유럽이 이 좌파 정부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한 것은 이게 바로 대만에 또 우리나라에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만 도발, 또
북한이 핵을 갖고 장난을 치는 대남도발 이런 것들이 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종용연한이처럼 열심히 못 쓰면 도발의 유혹을 느끼게 될 겁니다. 동아일보 송핑인 칼럼 어프컷 대 하이킥. 어프컷은 윤석열이고 하이킥은 이재명이었는데 이 MZ세대의 현실 자각타임 멍청하게 미몽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라며 현실을 자각하는 그런 윤석열 후보가 혹시 당선되더라도 청와대에 들어가 며칠도 있자 말자 자기가 청와대를 버리겠다라고 한 것도 쉽지 않고, 왜냐 청와대를 버리고 정부 종합청사로 가려면 이 외교통일 여성가족부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석연대 이런 압도적 승리를 위한 그런 참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좀 오만한 태도로 한 것을 송평인 칼럼니스트가 질타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야권 전체가 주도 면밀하게 민주주의는 과반의 지배다. 머저리티 절대 다수가 의석을 잡고 있어야지 그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회 권력 2024년 선거 2024년 4월 의회 권력을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다. 근데 야권인들 차버리는 이런 오만무순함 이런 것을 탓하면서 30대 이준석을 지지하며 30대가 당권을 지금 세대를 넘어서도 국힘이 이 웰빙 체제의 국힘이 제대로 변신하지 못하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따위 정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려고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나는 회의가 된다는 그런 따가운 지적을 하고 있군요. 그랬더니 박용부 국장 뉴욕 특파원이 경제부장을 했죠. 누가 돼도 계란 대통령이라는 건데 이 물가 최근에 급격히 오르는 물가 문재인 정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뭘 노리긴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순일한 자가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뭐라고 하니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가 관리 중 어쩌고 하면서 아니라 물가시를 들렸습니다. 3%대 물가 상승세 40년 만에 7.5% 뛴 미 물가 신문 기사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별가이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2.5%에 상승했는데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렇게 하는데 주부들이 체감하는 물가 이게 전에 5.9% 뛰었습니다. 이것은 OECD 평균 2.2%보다 거의 3배 가깝게 높은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세계적 공급망 혼란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유가 급등 이런 외부 요인까지 겹쳐가지고 아마 6.25 전쟁 이후 71년 만에 또 우리가 1월 초과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돈은 막 퍼부내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렇게 될 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삼각파도가 겹치면 정말 유가, 가스요금,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돼가지고 아마 대통령이 물가 대통령, 계란 대통령 물가를 일자리 문통이 정권 초기에 일자리판을 만들어놨듯이 물가판을 만들지 않으란 법이 없다는 그런 비유로 누가 돼도 계란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착점이 좋은 그런 칼럼입니다. 이 신문 사설은 푸틴이 돈바스 명령을 했는데 국제공조 참여 우리가 해야 북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은 죽어. 이재명 게이트. TV 토론에서 이재명이 패널판을 갖고 와가지고 아주 악마적 편집을 한 윤석열은 죽어 그 앞에 이 사법부,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어 윤석열이 영장을 받게 되면 윤석열은 끝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양승태 법원에 대한 사법 적폐를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듯이 한 건데
그러면서 또 김만배는 윤석열이 좋은 사람이고 어쩌고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싹 잘라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악마적 편집을 해서 마치 윤석열이 비리가 있어서 구속된다는 것처럼 편집을 했습니다. 참 사악한 자들이죠. 그러자 맞불로 윤석열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있다. 그것도 이제 이재명 게이트가 무엇이 어떻게 뭐 이런 설명이 없이 그거 딱 한 단어만 있고 탁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특검하든지 꼭 밝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참 이런 진흙탕 TV 토론을 왜 해야 되는지 저희 어머니 많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공공외교. 참 이 외교라는 거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해 장군에게만 맡길 수 없듯이 외교 역시 너무나 중요해 외교관에게 맡기지 않고 공공외교, 파블릭 디플로매시 이런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 ODA나 재동표 문제, 글로벌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과학외교 등 공공외교 이런 것들이 이 대선 나중에 모든 게 정치에 함몰되어 있어 묻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 5천 물가 때문에 5천원 냉면 참 그 뒷골목에 서민들의 구미를 당기는 그런 맛있는 맛집 저 가격의 이런 단골집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5천원 냉면을 6천원 올리고 4천원 우동값을 5천원 올리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참 서민들의 애환을 이렇게 담은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공돈 부리며 박정희를 본받겠다. 이재명을 지목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설은 이재명이 기축동학에 편입된다는 헛소리를 한 것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지한 자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게 뭐 정경련의 SDR 뭐 그 문제를 갖고 이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기축통화라는 것은 미국 달러와 같이 국제 결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유료화가 엔화 뭐 위안화는 한 3% 남짓 뭐 그런 정도에 그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 지금 한 20위 정도랍니다. 어느 하수벌이 될지 참 그 안타까운 이런 사람이 경제 대통령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게이트가 또 참 기가 찹니다. 강훈식인가 하는 자가 이재명 게이트는 게이트를 문을 지키는 자라는 그런 망발을 괴변을 내놔도 참 한심할 정도입니다. 머니투데이 김만배가 당했던 신문이죠. 이 명분이라는 택배노조 이제는 몰라요. 이 정말 57일째 민주노총 전국 택배가 CJ 대한농지부의 파업을 부추기고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 권지암 메가허브 아시아 최대의 250만 개 택배 물량이 하루 동안 처리되는데 이곳을 막아가지고 물대란이 일어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찰은 뭐 하는지 지금 이제 뒤늦게 CJ 대한통운 본사 점관자들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참 김부겸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당신은 뭐 하는 거? 응? 김창룡 경찰청장 응? 전유철 행안부 장관 이런 자들이 도대체 뭘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떤 자인지 정신을 좀 차리고 있네. 이 주판 선배와 엑셀 현행화 한 30년 전에는 타자 잘 치고 주판 잘하면 됐는데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이었는데 지금은 뭐 현행화라는 빠르게 변한 세상에 현재에 맞게 적응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혁신이고 살아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련한테 이리 차이고 저리 얻어맞고 하는 동맹이 없는 서름이다 라는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박스권에서 탈출하기에 몸부림입니다. 안철수, 김동연, 심상정까지 구애를 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다당제의
거의 기초가 되죠. 그런 거가 있는 보겠습니다. 고대 통장전의 염조 좌파의 딜레마와 한국 정치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장제 대통령께 얼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크 프랑스 얼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틱 사후로 프랑스 대통령의 좌파가 또 이제 패배를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지금 좌파가 쇠퇴하고 있다. 20년 전 EU 회원국 5개, 15개국 중에 13개 정부가 좌파였는데 지금은 딱 7개 불과하다. 이 좌파 태조가 왜 있는지 참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성한 문명에 빠진 이 좌파 세력에게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지금 우리는 마찬가지인데, 참 우리 김한식 정총리, 독일의 힘, 독일의 총이라는 참 역적을 통해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독일 정치 리더십, 그것이 독일의 부흥과 안정, 평화, 통일을 가져왔다는 그런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염재호 총장 장적 대통령제를 버리고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 중도 포용을 했던 거가 아니라 DJ 변합이든 뭐든 실질적인 협치의 정치 리스를 발휘하라라고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는 지금 남은 2주 이걸 이제 결티브는 안 묻힌다. 중도층은 누가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허황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내느냐를 무당파 소속 중도층들이 유심히 잘 뜯어보며 지켜보고 있다. 후보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네거티브에서 벗어나 정책과 비전으로 이제 승부할 시간이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TV 토론 2분 남았죠. 25일 정치 분야가 또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것하고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철석인데 그것이 마지막 변수입니다. 오늘 하루 한 줄 중국 면집에 2월 24일자입니다. 입에 발린 화려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을 한 자 중에 의진 이가 거의 없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교원영색 선의인, 의진자 선의인 드물다. 교원영색이라는 이 한자의 출전이 논어 하기편에 나옵니다. 화려하게 말하고 표정을 꾸미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성실한 애정이 모자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이 날카로운 일도양단한 발음입니다. 공자님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역겨운 미사일 예구를 내려놓는 인간들을 격렬했습니다. 자주색이 붉은색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고 정나라의 노래가 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날래잎이 나라와 대부가를 뒤엎는 것을 미워하노라 양앞에 내놓습니다. 공자는 중간색인 자주색이 정색, 바른색인 붉은색을 붕울색처럼 행사하는 것을 미워하고 음란한 정나라 음악이 유서 깊은 아악을 정통음을 물랑케 하는 것을 미워했다. 그리고 또 달변가들이 국가와 가정을 파괴하는 음모와 선동을 꾸미는 것을 미워했다. 가짜가 진짜를 침해하고 흔드는 것을 참으로 경계하고 또 임계했다. 가짜. 지금 대선판에서도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민족신 김소월 선생, 김소월 시인의 시를 한 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산마루에 저무르도라는 시입니다. 해가 산마루에 저무르도 내게 두고는 당신 때문에 저뭅니다. 해가 산마루에 올라와도 내게 두고는 당신 때문에 밝은 아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게 두고는 끝까지 모두 다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는 나의 이러한 마음뿐 때가 되면 그림자같이 당신한테 가오리다. 오 나의 애인이었던 당신이 참 이
사랑하는 님에 대한 애타는 애절한 뭐 이런 연모의 그 뜻을 전하는 그런 시네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뭐 곧 점심 됩니다만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빌고, 또 내년 올해 3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3월에는 입에 달린 것처럼 됐는데 2주 남은 대선에서 꼭 좋은 후보가 당선이 돼 뭐 철승인 같은 게 이루어져 야통 정교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또 오늘도 외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